자, 배는 라이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마찬가지. 한국은 몬순 계절풍 지대에 속합니다. 자, 몬순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통상적으로 더워서 태풍이 오기도 하고, 겨울에는 저 북아시아 대륙에서 찬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그러면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아시아죠. 통상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벼를, 쌀을 소비하고 있다. 근데 벼를 재배하는 조건을 보면 우리가 논이라고 하는 패디 필드라고 하죠. 패디 필드에서 벼를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조건이 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논에서 이렇게 벼가 자란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는, 과연 벼는,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벼가 하는 역할을 설명을 드릴게요. 벼를 재배를 하면은, 자, 이 몬순 계절풍 지대다.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폭우가 내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논 면적이 가장 많을 때는 우리나라 남한 사우스 코리아의 전체 면적이 약 1000만 헥타르입니다. 1000만 헥타르란 것은 가로 세로 100m, 100m죠. 그러면 몇 제곱미터? 10,000 제곱미터가 요게 1헥타르입니다. 요 10,000 제곱미터 되는 땅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 얼마나 있다? 1000만 개 있다. 그러면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노스 코리아, 북한까지 합치면 약 2200만 헥타르다.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한 20% 많죠. 요게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이다.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죠. 통상적으로 해수면, 바다는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땅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크게 보자. 어떻게? 우리 국토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것이 뭐다? 산이다. 그럼 산이, 가장 높은 산이 1998m, 약 2000m죠. 남쪽에서는 한라산이죠. 그러면 약 2000m다. 이것을, 산들을 쫙 이렇게 펼쳐나면 우리나라 남북한 면적만 가지고 세계 6대 6번째 땅이 넓은 국가가 될 수 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6번째 국가가 된다니까? 전부 펼쳐놓으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땅이 넓다. 지도상에 아무리 봐도 세계 지도 안에 보면 콩알만하게 밖에, 콩알은 좀 그렇고 완두콩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만큼 산이,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쫙 내리 찍으면 사진을 해서 평면도 막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펼쳐나오면 600건 안에도 들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남북한 면적을 합치면 그렇게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남한의 인구가 5,100만, 북한의 인구가 약 3,000만 정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8,000만이 넘는 초강대국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8천만이 넘으면 인구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수출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국가다 하는 거죠. 그런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코리아다. 그런데 남북한 모두 쌀을 먹죠.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그죠? 매년 여름만 되면 난리가,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무슨 난리입니까? 물난리입니다. 물난리. 그런데 우리가 논 면적이 가장 많았을 때는 145만 헥타르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 남한 면적의 14% 이상이 논이었다. 지금은 얼마냐? 73만 헥타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옛날에는 이 논에서 물이 이렇게 지중으로, 토양 속으로 어떻게 되어 들어갔다? 투수가 되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지하수, 아래쪽에 지하수원이 물이 땅을 파면은 한 8m, 10m만 파면은 물이 하나의 우물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m, 200m 파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논에서 수자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면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토양 속으로 보내서 지하 수온을 함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논 면적이 많고 논두렁이 높고 물이 바깥으로 비가 오자마자 강 하천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그 물들은 고스란히 땅 속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저 하구도, 강변, 저지대, 침수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게 논의 기능이다. 논의 기능이 첫 번째, 홍수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 미래의 물 부족 국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논이다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이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건 논의 면적을 늘려라 하는 겁니다. 논의 면적을 늘리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 가장 기본적으로 쌀은 우리가 1년에 과거에는 130kg, 140kg을 소비를 했습니다. 1인당. 근데 지금은 53kg 정도밖에 소비를 안 해요. 그 소비량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작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작물이다. 1인당 몇 킬로? 53kg. 과거는 140 또는 120kg이었다. 이 절반 이하 약 3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는 거죠. 뭐 연간 개인당 1인당 연간 140kg 소비하다가 지금 53kg으로 줄었어요. 한 3년 전에만 해도 몇 킬로? 61kg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3년 사이에 약 8kg 정도 줄어버렸다. 그럼 일본이 지금 50kg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마 그런 추세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쌀 생산량이 많아서 문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쌀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결국은 뭐예요? 안보죠, 안보.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쌀 값이 문제되는데 우리 논을 보존해야 되는데 얼마 쓰고 있느냐?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한 번이 아니고 10번,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답은 뭐냐? 안보적인 차원에서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게 쌀이다. 왜? 우리가 못 살 때 1940년, 50년, 60년 대까지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주로 뭐냐? 빵하고 우유입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는 빵을 100억을 받았어요. 또는 우유도 100억을 받았어요.
점심때 이렇게 먹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밀을 더 재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밀 작업률이 몇 프로? 0.7%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밀을 재배하지 않아요. 특수한 목적으로만 재배해요. 전부 수입한다. Imported from USA or some other country.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밀은 개인 1인당 연간 소비량이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34kg입니다. 53하고 약 20kg 차이 나죠? 거의 쌀에 근접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 겁니까? 밀이? 전부 수입입니다. 99.3%가 수입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외국에 맡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면 전쟁이 나는 거하고 2달 동안 굶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기근이죠. 전쟁은 국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핵을 터뜨리면 심각한 문제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먹을 게 없으면 2달 아니 이틀 굶고 담을 넘지 않을 사람 1%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주식은 생명이고 국방이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 쌀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역으로 여러분들 입장이, 여러분들이 농민분이라고 가정하면 내 땅에 내가 매입하고 내가 농사 짓는 땅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내 재산 아니죠? 누구 재산이에요? 국가 재산입니다. 그죠?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주곡을 쌀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는, 수입한다 해보십시오. 처음엔 1,000원, 2,000원 받다가 나중에는 얼마로 갑니까? 10,000원, 20,000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없다 해봅니다. 그거 어떡할 건데? 그만큼 이 주식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농민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정책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쌀에 대한 중요성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벼 재배를 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기능 과연 뭐냐? 첫째, 지하 수온 함량했죠. 여름철에 홍수 방지했죠. 그리고 우리가 산이 63%, 1% 이렇게 있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쪽에 논이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이 슬라이딩이 되죠.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럼 토사가 무너지고 흙탕물이 난리가 나죠. 이런 것들도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이 패디필드 논이라는 거. 아주 정겹죠. 이 논이라는 게. 자, 그 다음 여름철에 온도가 몬순 계절풍 온도가 높다 했죠. 여러분들 아스팔트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여름에 물이 없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물을 한번 쫙 뿌리거나 또는 소나기가 한번 쫙 지나가고 나면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것은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렇다. 지구가 특히 이 논 주변에 있는 땅이 더워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이 논이다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논은 식량 공급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도시민들이 요즘 주 5일제 근무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솔직히 별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록을 탁 보고 숲을 보고 논에 작물이 벼가 자라는 걸 쫙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죠. 심적인 안정, 고향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심리적 안정 그리고 휴양처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게 이 논이다.
그 다음 또 뭘 합니까? 여러분들 생물종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벌이 뭐 멸종됐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러면 벌과 나비 이런 화분을 매개하는 곤충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의 종말은 4, 50년 안에 옵니다. 나는컨대 옵니다. 그 왜 오느냐? 화분 꽃가루를 매개하는 충들이 사라지면 4, 50년 안에 왜 지구 종말이 오느냐? 그 종말은 간단합니다. 자, 자가수분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꽃가루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식물체들이 번식을 하고 자랍니다. 그렇게 못하면은 식물이 못 자랍니다. 식물이 못 자라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 온도가 또 높아지면은 전부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 중국의 실크로드, 그 다음 미국의 애리조나, 뭐 마찬가지로 네바다, 뭐 주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황무지가 돼요. 그럼 식량이 부족해져요. 온도가 더워져요. 사람이 살 곳이 없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최대 얼마까지? 수십 메타 높아집니다. 그럼 인류 종말은 바로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달나라 가서 살아야지. 화성을 가든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구는 지켜야 되고 생물종 다양성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럼 논이, 벼가 그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하고 있죠. 과학적인 에비던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수생생물입니다. 수생생물. 물론 이제 화분을 매개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육생이지만 수생의 미꾸라지부터 시작해서 거미도 어떤 경우에는 논에서 많이 삽니다. 이런 두고새우를 비롯해서 많은 생물들이 땅 속에 살고 있다. 물이 있는 속에. 반딧불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반딧불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탄소 동화작용을 하죠. 광합성을 하죠. 자, 공기 중에 CO2가 있다. 그죠? 지금 몇 ppm? 400 ppm 있다. 요게 물하고 바인딩 돼서 결합돼서 이 햇빛이 물을 분해하죠. 그래서 광분해한다 해서 힐이라는 사람이 차단했죠. 힐의 광분해라는 말을 쓰죠. 그럼 요게 이제 결합해서 뭘 만든다? CH2O죠. 이 탄수화물, 당의 가장 기본 골격이죠. 그러니까 당을 만들려면 구조식 맞춰보면 C6H12O6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하나에 6개의 당, 6탄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 만들어지고 나오는 것이 산소가 남겠죠. 그죠? 그러면 좌우측을 만들려고 하면 6분자의 이산화탄소, 6분자의 물이 한 분자의 당을, 6탄당을 만들고 6분자의 산소를 내보낸다는 거죠. 이게 광합성이잖아요. 그럼 광합성을 하니까 결국은 산소를 내보내죠. 산소를 내보내니까 어떻다? 지구온난화가 감소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논입니다. 대단히로 굉장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무슨 소리냐? 논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에서 나온 얘기냐? 논에 물을 담는다 했죠? 논에 물을 담다 보니까 뭐가 발생을 하느냐? 이제 물을 요렇게 담아내니까 여기 산소가 오토가 부족해지죠. 그죠? 위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에어로빅, 그러니까 혐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한 조건. 그러면 이 메탄을 생성하는 CH4라는 게 메탄이죠. 메탄 가스인데 메탄을 생성하는 현기성균이 번성을 해서 여기서 메탄 가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발생을 해서 결국은 메탄 가스는 그럼 뭐냐? 이산화탄소하고 CO2하고 메탄하고 비교해 보면 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능력, 힘을 보니까 이게 약 20배 정도 높더라 하는 거죠. 높으니까 벼 재배하지 마라. 이거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메탄을 생성하지 않는 농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물을 최소한으로 담그자. 그래서 중간 낙수를 철저히 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낙수는 뭐냐? 우리 이미자 선생님의 아주 주옥 같은 노래가 있죠. 그 중에 누구의 일생? 이미자 선생님의 대표곡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 있잖아.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배에서도 배의 일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먼저 종자를 버렸죠. 아까 이야기한 내적, 외적 환경 조건이고 내적 조건이 맞으면 뭘 한다? 싹을 틔운다, 발화를 한다, 그죠? 발화를 해서 이렇게 자라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끼를 친다, 분호를 한다, 이렇게. 그 다음 어느 시기에 가니까 뭘 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죠? 자, 그 다음 어느 시기에 가니까 등숙을 한다. 등숙을 한다는 말은 이 알맹이들이 이렇게 길이 자람을 했다가 커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익어가는 과정이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뭘 한다? 수확을 한다. 하베스팅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배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 낙수는 뭐냐? 낙수란 말은 뭐죠? 물을 떨어뜨린다.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점에 어느 시기 요 이삭이 패는 걸 출수라고 합니다. 출수 전에 요 이삭은 요 아래 두 번째 마디에서 지상 두 번째 마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요것을 이제 유수가 형성된다 해서 유수 형성기, 영어로 하면 페니컬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수 형성기 약 중만생종 경우에 일주일, 7일 정도 전부터 물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한 2주 내지 3주 정도를 유수 형성기 때 2 내지 3주를 물을 뗀다. 물을 안 떼버린다. 그럼 이때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때 줄여버린다. 그러면 잡초 방제에도 유리하다 하는 거죠. 이때는 잡초 방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간 낙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하지 않고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법을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밭에서 이 배를 재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육도라는 게 있어요. 육도. 농림나 1호, 2호 하는 품종들이 있었어요. 이건 밭에서 배를 재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논에서 물을 대고 재배를 하죠. 왜? 가장 핵심은 뭐냐? 논에서 물을 대고 배를 재배하면은 잡초 발생이 첫째 적습니다. 그럼 친환경하기 좋죠. 그러면 또 비료使用量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냉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 그 다음 밥맛도 좋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에서 물을 떼고 배를 재배하는데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은 이 건답 재배를 연구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스마트 농산업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벼는 이렇게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한다. 단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 일부는 해결했고, 실제 산소 배출하는 거하고 이산화탄소, 지구를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는 거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데 더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벼는 이 일생을 가지는데 단위 면적당 어느 정도를 생산을 하느냐, 가로 1m, 세로 1m 항식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왜? 작은 면적이니까 눈으로 보이죠. 계산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벼를 이렇게 심어요. 벼를 심으면 이 줄 간격, 요것을 조간이라는데 30cm, 조간. 그 다음 요 폭이 거리를 주간이라 그래요. 주간은 15에서 20cm입니다. 보통 과거는 15cm를 했는데 요즘은 20cm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 1제곱미터 안에 몇 포기가, 몇 주가 생기느냐? 주. 폭이죠? 그러면 0. 조간이 30이니까 3, 0 곱하기 0.15 메다죠? 메다 하니까 0.045죠. 그죠? 제곱미터. 되죠? 그럼 요거 1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1로 나누면 1.00이니까 약 22.22 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반올림해서 20포기 하자는 거죠. 20주, 20포기. 그러니까 요게 20포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1제곱미터에. 그럼 한 포기, 한 주라죠. 이 한 주는 한 주에 보통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나요? 한 주에 이삭이 몇 개? 몇 개? 15개에서 20개 했죠. 그러니까 좀 많이 잡고 20개 이삭이 달린다. 그러니까 한 이삭당 나달수죠. 몇 개? 100립이다 하는 거죠. 근데 100개 전체가 다 알맹이가 찼느냐? 아니더란. 그러니까 얼마나? 뭐 그것도 100%로 합시다. 보통 90%인데 머리 아프니까 100% 하자. 그죠? 그 다음에 알맹이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알의 무게 얼마나 나가느냐? 무게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한 알 갖고 무게를 달면은 수만 원씩 버리면 저울이 막 밸런스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몇 개 하자? 1000알의 무게를 하자 해서 1000립종 이렇게 하는 거죠. 1000립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25g 정도인데 머리 아프니까 20g으로 하자. 계산하기 쉽게끔. 그죠? 그러면 요거 다 곱하면 되죠. 그러면 20 곱하기 100 하면 2000, 2만이죠? 2000이죠? 2000. 맞나요? 2000립이죠. 그죠? 요 안에. 그리고 100% 다 알맹이가 찼다고 가정하고 무게가 1000개가 20g이니까 얼마예요? 1000개는 40g이죠. 맞나요? 1000개가 20g이니까 2000개니까 40g이라. 맞죠? 그럼 요 안에 몇 그램 생산됐다? 40g이 생성됐다. 뭘로? 껍질이 있는 상태를 뭐라 한다? 정조라고. 정조.
일반적으로 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정조 상태, 껍질이 있는 상태. 여기서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RPC에서 도정을 하죠. 도정을 하면은 첫 번째 요 외형 껍질이 벗겨지죠. 요 껍질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있는 것을 현미라 한다 했죠. 그래서 현미를 다시 먹기 좋게끔 여러분들 혀에 탁탁 감기게 만드는 백미로 만든다 했죠. 요 과정이 도정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 얘기는 뭐예요? 이 정조 상태로 얘기하는 거죠. 요게 몇 그램? 400g이다. 됐죠? 그러면 이제 면적 계산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자, 면적을 계산해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1제곱미터 1m 1m에 몇 킬로? 몇 그램? 40g이 생성됐죠? 자,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갑니다. 자,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 안에 벼가 얼마나 생산이 되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여기 몇 포기가 있느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물론 낫을 가서 싹 베어서 건조시켜 가지고 무게 딱 달아보면 바로 나오겠죠. 그럼 제일 편하죠. 그런데 그 많은 면적을 다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삭이 한 포기당, 포기는 몇 포기를 했죠? 포기가 20포기였죠. 22포기였잖아. 왜? 요 조간이 30cm니까 0.3 곱하기 주간이 15cm니까 0.15 m로 바꿔주는 거죠. 1m, 1제곱미터 아니니까. 그러면 요게 22포기였다. 22포기인데 머리 아프니까 그냥 20포기 하자 했죠? 20포기. 그러면 요 면적은 요렇게 해서 계산했다. 그러면 이 한 포기당, 요 한 포기당 이삭이 몇 개? 20개. 보통 15개입니다. 20개 하자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요 이삭당 알맹이가 나달이 몇 개 달리느냐? 몇 개? 100개 정도 달린다. 그럼 100개가 다 열매를 다 충실하냐? 한 90% 정도 충실한데 100%라고 가정하자고 계산하기 쉽게끔. 그러면 백립이죠. 백립이고 등숙률이라고 합니다. 우선 익은 것을 보통 90%인데 100%로 하자 하는 거죠. 그럼 100. 그 다음에 이 한 알의 무게를 해야 되는데 한 알을 무게 측정하기가 곤란하니까 1000알을 하자. 해보니까 25g인데 머리 아프니까 20g으로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다 곱한다는 얘기죠. 곱하니까 자, 20포기, 한 포기당 이삭이 20개. 그러니까 40이죠. 400이죠. 그러면 요게 또 1000이니까 이렇게 되죠. 맞나요? 나달수가 20, 20, 400 곱하기 100 하니까 4만이지. 그죠? 자, 왜? 요게 400이잖아. 이 100이잖아. 동그라미 4개죠.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4만이죠. 그죠? 1제곱미터에 몇 개? 알맹이가 4만 개 들어요. 그러면 이게 천립중으로 하면은 1000알의 무게가 20g이죠. 그러면은 그 만 개라고 하면 만 개는 얼마요? 200g이죠. 4만 개니까 몇 그램? 4만 곱하면 되잖아. 4 곱하면 800g이죠. 그럼 아까 계산 잘못했죠? 그죠? 여기에 바른 거다. 왜? 뭘 빠뜨리느냐? 이거 포기수를 빠뜨렸다는 거죠. 어쨌든 800g이 생산됐다. 뭐가? 이 정조가 껍질이 있는 벼가 800g이 생산됐다. 어디서? 가로 1m, 세로 1m 요거 면적 안에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할아버지 이번에 쌀 얼마나 생산했어요? 벼 얼마나 생산했어요? 물을 때,
300평당 또는 1헥타르당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1제곱미터당 몇 그램, 몇 킬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룰이 국제적인 단위가 이 헥타르라는 거예요. 헥타르. 이 헥타르는 뭐다? 가로 100m, 세로 100m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은 만이죠. 그죠? 만 제곱미터죠. 그죠? 가로 100m, 세로 100m. 만 제곱미터에 얘기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경제 면적이 좁죠.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 벼 재배 농가가 53만입니다. 60만이 채 안 되죠, 지금은. 그러면은 경제 면적이 73만 헥타르면 1인당 1.5헥타르 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경제 면적이 작다. 미국은 1인당 400에서 500헥타르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약 350배, 400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헥타르라는 개념을 아니고 시바르, 요거는 시바르는 1000제곱미터예요. 요 헥타르보다 10분의 1이죠.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시바르. 요것을 단위로 쓰는데 시바르는 1000제곱미터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1제곱미터에 몇 그램 아까 생산됐나요? 800g 생산됐죠. 그죠? 그러면 이게 시바르는 1제곱미터에 몇 배예요? 1000배죠. 1000을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1000을 곱해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1000을 곱하자, 그럼. 그러면 80만 g이죠. 그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아버지 80만 g인데요. 80만 g 개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뭘 한다? 단위를 바꿔준다. 뭘로? 요 세 개를 떼고 요 K, 키로를 바꿔주면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럼 몇 킬로? 800kg이 생산된다 하는 거죠. 요게 벼 생산량입니다. 이 벼는 뭐예요? 이 정조, 껍질이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서 현미는 몇 프로 정도 나오느냐? 83% 정도 나옵니다. 그럼 머리 아프니까 80%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88이 64, 640kg이 뭐다? 현미가 나오죠. 됐나요? 640kg가 현미가 나온다. 그럼 이 중에서 아까 현미에서 또 백미로 만들었죠? 호분청하고 배를 제거한. 그래 만들면은 몇 프로가 나오느냐? 우리가 5분도미, 10분도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0분도미는 10%를 바깥에 호분청을 깎아낸 거예요. 그럼 이 10% 줄이면 64kg죠. 그러면 64 빼버리면 얼마예요? 그럼 뭐 60 잡고 560이죠. 580이죠, 그죠? 약 580kg의 백미, 여러분들이 먹는 백미가 생산이 된다는 것. 이것이 뭐다? 배의 현 이치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억 5천만 헥타르에 4억 5천만 톤의 현미가 생산이 돼요. 그리고 정조로 보면 얼마? 6억 2천만 톤의 정조가 요 벼 상태로 생산이 됩니다. 그 밀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 많게는 1000만 톤, 적게는 100만 톤, 뭐 비슷하게 별로 차이 안 나게 벼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전 세계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다 식용으로 하고 있는 메이저 작물이다 하는 겁니다.